어제 오전 경기 성남시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집을 나선 뒤 다음 날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산 입구 쪽에 숨져 있던 남성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확보했습니다. 유족은 남성이 2달 전 수업 때 일어난 사고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이 찬 공에 다른 학생이 맞아 눈을 다친 겁니다. 장염을 갖고 계셨거든요. 수업 중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제 여학생 한 분이 눈이 약간 가격이 당했던.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 민원을 넣어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가해 학생까지 경찰에 고발하면서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교육청이나 국민신문고 이런 쪽에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계셨고 경찰 고발까지 하셔가지고 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압박감을 받았던 상태였거든요. 평소 교사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60 넘어서까지 학생을 가르쳤던 남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신 상황에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되게 많이 무너지셔서 최근 서울과 전북 군산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는 등 일주일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남성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휴일인데도 교문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은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쪽지에 담았습니다. 교실에 다녀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못 키우니까 제가 자녀라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학교 측은 교정에 헌화대를 마련했고 현장을 찾지 못한 동료 교사들은 근조 화환을 보냈습니다. 숨진 교사가 일하던 초등학교 앞 골목인데요. 이렇게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숨진 교사는 교직 14년 차로 사고 직전까지 6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작년 2학기에 교과전담 교사로 복직했는데 올해 6학년 담임을 맡은 뒤로 연가와 병가를 내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6학년 담임을 맡은 뒤부터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SNS를 통해 고인에게 학내 문제가 있었는지 진술과 정보를 습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전북 군산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교사가 평소 가족에게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경은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고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아기띠를 맨 채 검은 옷을 입고 집회 장소로 향합니다.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거리로 나온 지 벌써 7주째. 피켓을 들고 앉은 교사들은 연신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국회 앞 도로가 끝이 안 보일 만큼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집회 측이 추산한 참석 교사 수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7월 말 첫 집회를 했을 때보다 참석 인원이 무려 40배나 늘었습니다. 이들은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을 벌하고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사가 1대1로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무게감이 분명히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희 옆 교실 선생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고 악성 민원을 막을 시스템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분별한 직위해제, 병가, 교직 강요로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악의적인 업무 방해자는 교육감 명의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일인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30곳뿐. 교육부가 집회 참석을 위한 휴가 사용은 불법이라며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예고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2반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습니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돈을 더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복무를 하던 선생님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체급이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학부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는 이후로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2020년이었는지 21년이었는지 포금하는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포금을 했어요.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제가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2021년 12월 8일 오전 이영승 선생님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걸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5학년 4반 장기결석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당일 이영승 선생님이 숨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이 없자 학부모는 곧장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막 찾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난폭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자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 믿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급기야 직접 확인하러 장례식장에 찾아간 학부모.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저도 방명록 작성을 놓고는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장례식장이 놀이터예요? 아니, 하는 거 아세요?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 성함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누구 학부모인지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왔나 봐요, 그렇죠? 당시 유족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일 거라 직감했다고 합니다. 나도 인사 한번 안 하고 가잖아. 너무 화나잖아. 장례식 방문 목적을 묻는 MBC 전화에 해당 학부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장례식장 가셨죠?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차주혁 기자님을 제가 그러면 역으로 조사를 해야겠네요. 목숨을 끊기 전날엔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부모의 또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셨나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모두의 선생님인 건 맞지만 그럼 우리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냐. 전 이런 식으로 화를 냈죠. 이들 3명의 학부모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힘들었던 것도 다른 학부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처럼 별거 아닌 일에 또르르 학교를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떠넘기듯이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영승 선생님은 원래 하던 일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30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